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중국 상무부는 앞으로 5년간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보리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호주 기업들의 덤핑 때문에 중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무려 74%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에 대해 호주는 중국의 최대의 보리 공급원으로 만약 중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면 호주의 보리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었는데요. 당시 호주 정부는 즉각 중국에 반발하여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중국의 반덤핑 관세를 막지는 못했었습니다. 중국이 호주의 반발을 무릅쓰면서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호주 정부가 팬데믹 기원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과거 미국과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팬데믹 발원을 위해 중국을 국제조사해야 한다며 중국의 팬데믹 책임론을 주장했는데, 이러한 호주의 태도에 화가 났던 중국이 무역 보복에 나서기 위해 호주산 보리와 육류 등의 수입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당시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는 이 사태에 관해 호주는 항상 소란을 피우고 중국 신발 밑에 붙은 씹던 껌이나 마찬가지라 가끔 돌로 문질러줘야 한다며 호주산 소고기와 와인 등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등 경제 보복에 대한 경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호주는 여전히 중국 화웨이의 5G 통신 사업 참여를 배제시키거나 국제사회에서 팬데믹 중국 책임론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등 중국을 압박하자 결국 참다 못한 중국 정부가 호주산 보리와 육류 등의 수입 금지와 더불어 호주산 석탄마저 전량 수입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호주는 중국에 매년 4천만 톤 이상의 석탄을 수출하는 국가로 호주의 전체 석탄 수출 물량 중 무려 21%를 중국에 수출할 정도로 석탄 수출과 관련해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지해왔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호주의 무릎을 꿇리기 위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라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 중국 정부의 석탄 수입 금지는 오히려 독이 되어 중국 정부의 목을 죄고 있다고 합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할 석탄이 부족해지면서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인데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중국의 총 전력 소비는 지난해 동기 대비 15.6%나 증가했고, 이에 따라 중국 화력발전소들은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석탄 확보에 동분서주했지만 호주산 석탄을 대체할 만한 자원을 찾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석탄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중국은 아수라장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전력이 부족해 일부 지역에서는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도로가 마비되는 등 주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수준으로, 실제로 후루다오시의 경우 온수기나 전자레인지와 같은 고에너지 전자제품 사용이 금지된 데 이어 하얼빈에서는 전력난으로 쇼핑몰들이 평소보다 빠른 오후 4시에 문을 닫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최북단 도시들은 이미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난방도 사용할 수 없어 주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산업 생산 시설들도 모두 가동을 멈췄다는 점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현재 전력 규제로 생산을 중단한 상황이며, 모건 스탠리는 이번 사태로 인해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이 7%가 하락하고 전국 시멘트 생산도 29%가 하락하는 등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산업 등 기간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뒤이어 생산량 감축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의 GDP 성장률이 무려 1%나 주저앉을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는데요. 특히 이번 전력 부족으로 테슬라와 애플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공장들도 모두 문을 닫아 테슬라와 애플의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애플은 이런 중국의 환경에 질렸는지 한국의 포항에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짓는 등 중국이 아닌 한국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순 제조업이 아닌 전기차 산업을 한국 기업과 함께 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도 중국 거래처들이 석탄 수급 문제로 전력난을 겪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상용 발전기를 돌려 주사일은 전기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현재는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러자 중국은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발명한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를 그 대안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연료전지 발전소는 청정수소 기술로 발전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대규모 공기청정기 역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환경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새로 개발된 기술이라 아직 해외 수출 기록은 없었지만 중국이 10년 만에 최악의 전력난을 겪게 되자 헐레벌떡 한국 기업과 수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과거 수소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는 등 수소 기술에 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2019년 중국 정부 보고서에 수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공식 등장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베이징과 상하이, 광동성을 수소 시범 도시군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중국은 한국과의 수소 기술 협력에 관심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장팡밍 중국과학원 광저우 에너지연구소 주임은 세미나를 통해 한국이 수소 기술에서 메이저 1군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석탄 수급 문제로 인해 전력 생산량이 줄어들자 한국의 기술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모습을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국의 석탄 공급 부족에 대한 세계 네티즌들의 반응 보시겠습니다. 역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거야. 중국 투자자들이 타격을 입어서 기쁘구나. 중국의 에너지 위기는 호주 석탄을 배제한 중국 공산당의 자존심 때문이었어. 애플은 아직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내 다음 폰은 삼성이 될 거다. 삼성도 중국산인데? 삼성은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삼성 스마트폰은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다. 내가 영국에 있을 때 정전이 일어나면 그 어떤 뉴스에도 정전을 다루지 않았어. 그런데 중국에서 정전이 나니 엄청난 일이라면서 떠들고 있구나. 안녕 중국. 이게 소규모 정전이니?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 또는 캐나다에서는 정전이 발생하면 1시간 안에 대부분 해결이 되지. 이건 분명히 완전히 다른 경우야. 중국 정부가 나쁜 건 시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다는 거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했지. 그리고 울트라맨도 금지했는데 시민들이 화를 내자 다시 금지를 풀었어. 다만 대부분의 장면이 잘려나갔는데 너무 폭력적이라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정의를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겠지. 현재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만 전기가 부족한 거야. 그런데 이 기사는 마치 중국이 암흑 속에 있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군. 중국에서 유튜브는 금지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댓글 달고 있는 거니? 호주에는 발전소용 석탄이 많이 남아 있어. 전화나 왓츠앱으로 연락하면 석탄을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다. 중국이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좋구만. 40년 전 중국에는 전력도 없었고 공장도 없었어. 중국은 다시 농경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 중국은 잊어라. 인도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를 주도할 거야. 차기 초강대국은 인도야, 잘 기억해. 인도에서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봤어. 좋은 소식이야.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화장실을 이용할 줄 알아야겠지. 호주에게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어. 계속 이대로 나아가라. 어둠 속에서 힘없이 허우적대는 중국을 보는 게 행복하구나. 중국에 석탄을 판매하지 않은 호주가 정말 잘했다. 난 중국인인데 내가 있는 곳은 전력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 하지만 2,000개의 공장의 생산을 멈췄다고 들었다. 이건 중국이 다른 나라의 영토를 훔친 것에 대한 처벌이며 미래에는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된 게 틀림없어. 중국 정부가 은폐했지만 그 여파가 가시화되고 있잖아. 중국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 중국은 마치 북한과 같은 나라구나. 데이터를 맞추기 위해 기본적인 인권마저 무시되는 나라야. 중국은 새로운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될 거야. 아니 그럴 리 없어. 이건 인도에서 사용하던 농담과 같은 것처럼 들리네. 중국은 큰 발전을 이뤘지만 한 가지 뒤처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반 시민들이 중국 정부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야. 이번 정전은 그 예시 중 하나일 뿐이다.
중국에서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세계 2위의 나라라는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조명도 없는 제2세계 국가처럼 보인다. 중국 완전 똥이네. 중국이 슬슬 업보를 받기 위한 워밍업을 하고 있구나.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엄청 웃기는구만. 현재 중국 상황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 외국 기업들의 공장들이 작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 아시아는 정말 알 수 없는 곳이야. 한국, 일본과 같이 잘 발전되었으면서도 전 세계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중국처럼 잘난 척하기만 좋아하는 나라도 있다. 중국은 경제는 거대할지 몰라도 하는 행동은 베이비시터가 필요한 어린아이 같아. 나는 지금 한국에 있는데 중국의 에너지 위기로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공기를 누리고 있어. 중국의 시민들이 암흑 속에서 사는 건 안타깝지만 계속 이대로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